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7월 달에는 랜선 커피잉이 없습니다. 7월 달에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물 콘텐츠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물의 성분들이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이벤트를 열어볼 생각이고요. 물 콘텐츠를 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이 커피를 내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느껴보자라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갖고 저희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커피를 내려먹는데 물까지 만들어 먹어라, 제가 그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권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잘못된 물로 내려서 나오는 맛들로 인해 갖고 커피가 맛이 없다라든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물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못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좋은 물로 내렸을 때 커피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이제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론 설명, 그러니까 물에 들어있는 요 성분들이 커피를 추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벤트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선시청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용액을 두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는 GH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KH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GH는 황산 마그네슘을 녹인 거고요. 좀 어렵죠. 어차피 저도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화학적인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생각도 없고 할 깜냥도 안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그네슘 이온이 가득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KH라는 거는 중탄산염이 가득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 보통 이제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커피 추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모든 미네랄 성분들이 다 커피 추출에 관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바로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생수나 약수물을 떠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이 대표적인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일반 경도라는 거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도의 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커피 성분을 꺼집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딱 요거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꺼집어낸다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물로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꺼집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좀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맛들, 그리고 그 맛들을 이루는 커피 성분들이 각각 개별로 필요한 에너지, 즉 추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이 다 다르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꽃향이 난다, 플로럴하다, 프루티하다, 좋은 과일의 산미가 난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도 충분히 추출이 잘 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반대로 초콜릿 같은 맛, 아니면은 구운 견과류, 카라멜라이징 된 단맛들,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성분들이고요. 당연히 꺼집어내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추천드렸던 내용인데, 커피 추출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먹는 거, 요거는 진짜 꼭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반에는 확실히 산미 위주,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 위주의 어떤 맛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신맛과 관련이 없는 단맛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디감에 관련된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것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적은 에너지로도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맛계열들이 초반에 다 추출이 먼저 되는 거고,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차례차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잘 밸런스를 이뤄야 우리가 커피 추출이 잘 됐다, 맛있는 커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분들은 미네랄이 커피 성분을 추출해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니까 뭐 미네랄이 왕창 들어있는 물을 갖고 커피를 내리면 무조건 맛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성분들도 많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맛의 밸런스가 떨어져서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미네랄 성분도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데, 보통 적절한 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적절한 양이라는 게 아마도 우리가 먹는 커피의 성질, 그러니까 뭐 강하게 볶였는지 약하게 볶였는지, 뭐 내추럴인지 뭐 워시든지 단단한지 뭐 물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베스트 포션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요 GH에 대한 어떤 설명은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공자분들은 더 깊게 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전공자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화학이든 뭐 물리든 그런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요 KH 물인데 탄산 경도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버퍼라고 해갖고 완충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물 자체가 pH가 변할 때, 즉 산성으로 간다거나 염기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산도를 최대한 원래 있어야 할 그 pH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려는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벤트에서 맨 처음에 아마 요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먹어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KH 물이 들어있지 않은 물로 내린 커피하고 KH를 잔뜩 넣은 물을 갖고 내린 커피하고 마셔보면은 KH가 없는 물로 내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미가 굉장히 날카롭고요. 좀 톡 쏘는 듯한 그런 산미로 표현이 되고, KH가 많이 들어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약산성이니까 물이 산성화가 되는 게 요거에 의해서 pH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그런 좋은 산미들이 다 가려지는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작년에 올려놨던 영상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벤트를 저하고 같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선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은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다른 물을 만들어서 내려볼 겁니다. 그리고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그러려면은 주전자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추출 장비도 2개가 있으면은 정말 베스트인데, 모든 분들이 다 그걸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추출 장비는 그냥 하나만 갖고 할 거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내려서 맛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출을 아마 적어도 저희가 보통 이벤트 하면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적어도 한 6번, 그리고 가능하다면 8번까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물이 2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요거는 용액이 아니고요, 그냥 증류수입니다. 보통 이제 초순수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물 속에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은 그런 물이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 용액을 희석을 해서 커피를 내릴 거예요. 보통 요거 2가지를 아마 다 섞어서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각각 하나씩만 넣어서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450ml씩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나는 GH물을 50ml를 넣어서 9대1로 희석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는 KH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총 500ml의 물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마그네슘 이온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버퍼가 없는,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을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쉽게 산성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KH, 그러니까 버퍼가 많이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커피를 내렸을 때 이제 커피가 산성화가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막아주는, 네, 그래서 아마 신맛이 많이 안 느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50ml씩 용액을 해줄 거고요. 네, 보시면은 GH만 넣은 거는 한 80ppm 정도가 나왔고요. KH만 넣은 거는 네, 이렇게 140ppm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를 각각 끓여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맛을 볼게요. 일단은 GH만 들어간 물. 뜨거울 때는 솔직히 버퍼가 없는 물로 내려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식으면 식을수록, 지금도 살짝 그렇긴 한데 혀가 살짝 아린 느낌이 조금 있고 신맛이 강하긴 강합니다. 네. 그 다음에 KH만 넣은 거. 약간 이것보다 훨씬 더 약간 초콜릿 같은 맛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신맛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얘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은 약간 신맛이 어떤 입에서 좀 지워지는 느낌? 약간 씻어내는 느낌이 날 정도로 두 개의 산도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나죠. 이렇게 먹어보고, 아, 그렇구나, KH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구나, 요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커피들을 또 먹어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센서리, 네, 그러니까 맛이 어떤 맛이 있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할 거냐면은 약배전 커피, 아니면 한 중배전 이하 조금 신맛이 많은 커피를 갖고 이번에는 물을 좀 조합을 또 이제 두 개를 다 섞어서 네, 이제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버퍼의 용액의 양은 고정을 시킬 거고요. 방금은 지금 500ml 물을 만들었잖아요. 1리터 물을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ml에서 한 50ml 정도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알맞게 버퍼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커피가 과하게 추출이 되는 거고,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더 가벼운 성분들만 네,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커피로 바뀌기 때문에 커피 성질에 따라서 네, 요거를 바꿔가면서 제일 베스트로 나오는 곳이 어딘지를 네,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이 될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강배전 커피, 네, 보통 산미 위주의 커피가 아니라 좀 초콜릿티하고 좀 다크하고 뭐 약간 견과류 맛들이 많이 있는 네, 그런 커피를 또 가지고도 네, 마찬가지로 물 비율을 맞춰갖고 저희가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6번 정도는 브루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추출 도구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칼리타를 쓰시던 하리오를 쓰시던 뭐 저처럼 뭐 에어로프레스를 쓰시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브루잉 장비, 그 다음에 주전자, 그 다음에 물을 계량을 해야 되니까 네, 저울,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제가 원두는 총 4종류를 보내드릴 계획이고요. 서로 다른 걸로 보내드릴 거고, 요 GH 물하고 KH 물을 각각 500ml씩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만들 때 보셨지만 네, 증류수, 그러니까 초순수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 구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구매하는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키트 구매하면서 요것도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배송비 포함해서
한 10m 기준으로 한 7, 8천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센서리 능력이 없는데 뭐 맛을 감지한다거나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서투른데 뭐 이렇게 뭐 물 비율 바뀐다고 제가 그거를 감지를 하겠어요? 네,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커핑할 때 필요한 그런 센서리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좀 즐길 수가 있는 컨텐츠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좀 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브루잉을 6번이나 해줘야 되는 거고 금액도 랜선 커핑 할 때보다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네, 원두도 종류당 50g씩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키트는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류수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거의 뭐 17,000원, 18,000원 정도 평소보다 돈이 배로 들어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이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몇 분이 참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한 10명, 20명 와도 저는 즐겁게 할 생각이니까요. 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은 아마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커피 맛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지, 그러니까 판매 공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올릴 생각이고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부터 키트 판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지를 좀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죠. 개인적인 좀 일들이 좀 있어갖고 제가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제가 틈틈이 나는 대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것 같고 댓글도 요즘에 거의 못 달아드리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충전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힘내서 오마이커피의 전념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